자, 다시 역사학계 원로 교수님이신 김은무 교수님 자택에서 인터뷰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그런데 이승만은 귀국하고부터 이승만의 구원 정통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것이 이승만의 정치적인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하이에 있는 정부는 망명정부, 임시정부지만은 이승만 자신도 망명정부,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통 정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통 정부인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승만은 1948년 50 총선거를 실시하는데 이 50 총선거를 그냥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덴티 정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UN 감시하에 최초로 50 총선거를 실시해서 이 선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되고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을 하게 되었다는데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1호부터는 좌익 계열에서는 정통정부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통정부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입지에서 좌익 계열에서는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해서 정통정부를 수립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UN 총 감시하에서 50 총선거를 실시해서 대한민국이 탄생이 되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는 데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정통 정부임을 국제적인 지지와 또 인식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질문이요. 그 당시에 그러면 1948년이라면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이가 지금 김 교수님 14살 때 안동 계시죠? 안동 중학생인데 중학생. 그때 여론이 이승만 대통령 정읍성이 해가 남북한에 이런 분단되었으면은 남한에도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통일정부 수립하고 평양에서 같이 해야지 하는 그런 분위기, 그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떠냐면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읍이라는 데 있어요. 정읍. 예. 그 전라북도 정읍에서 유세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 우리 손으로 정부를 수립하겠다. 정부에서 좌익계에서는 절대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남북이 분단한 상태에서 무슨 정통정부냐 이렇게 생각해서 대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읍 유세에서 발언한 대로 유세한 대로 자기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서 결국은 UN 감시하에서 50 총선거를 실시해서 UN의 국제적인 소위 리레이션을 파트너십 리레이션을 가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통정부로 인정된다. 그때 말씀, 중학생이지만은 김 교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그 개념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이 박사님 주장하신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그 개인적인 생각 어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중학생 때입니다만은 이승만의 그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대단히 참 잘한 일이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 주변의 학생들이나 친구들 모임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안동 분위기는 애들 모르고요. 애들 모르고, 예. 그들 모르고 예. 나 자신은 예. 정치 감각이 그렇게 뛰어났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그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주장하는 것이 60%, 70%였다고 미국적이 발표를 했는데 그 안동에서도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런가 하니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좌익 계열들은 공개적인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또 이것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양민을 삭살하고 또 집을 불태우고 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빨갱이의 소위 북한에서 파견된 빨갱이의 짓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선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남북 분단 상태하에서 이북 정부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립되는 인물이 백범 김군데 이 백범은 어디까지나 남북 합의하에서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그의 정치적인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천만의 말씀, 좌익과 연대해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북한에게 불복을 하는 것이다 하고 완전히 이승만과 김구는 정치적인 노선이 달라요. 왜 안 되니까 그 김구는 자기는 평양 가겠다 이겁니다. 평양 김일성을 만나서 김일성과 남북 간의 정치단체들이 합의하에서의 통일정부를 수립하겠다 하고 북한을 가겠다. 가봐라. 너희들이 하는 짓은 전부 다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하고 이렇게 완전히 백범과 김구는 이때부터 서로 노선이 달라지고 또 생각해 보세요.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이 뒷다리를 잡고서 김일성에 끌려가서 남북 정치단체 연합회의를 열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것을 예정하기 위해서 재빨리 소련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남한도 미군을 철수시켜라. 남한도 미군을 철수시켜서 남북 합의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다. 이렇게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를 들고 나선 것입니다. 그때 14살 때였는데, 그러면 김구라든가 김규식이가 평양을 가는 거에 대해서 김교성은 어떤, 이거 안 된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었던, 그때 당시 물론 그 당시에서 내가 반대하기로서니 예. 그것이 될 리도 없을 거리와 난 또 다만 나는 끝까지 이승만의 노선을 지지하고 또 이것을 받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군을 철수하라 명분서거든요. 우리는 소련군을 철수시켰는데 왜 너는 너희들 미군을 철수시켜? 미군 철수가 이거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미군 철수를 하게 되면은 남한을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그 정치적인 이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 김일성의 이상과 정치적인 이상과 백범 김구의 이상이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북 정치 회담이 실시되어서 실시됨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백범은 김구에게 김일성에게 녹아났다. 이렇게 이제 막 하게 돼요. 그 말을 듣고 김일성은 말이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막 욕질을 하면서 막 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아니죠?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를 욕질을 하면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안동에 계셨는데 그 정치적 인식이 상당히 이 박사의 노선하고 우리 중학생인 김 교수님하고 합치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합치있어요. 그때 그 중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이렇게 생각하신 아버지 영향이 있습니까? 뭐 전혀 생각 없이. 그 신문에 나왔잖아요. 신문에 나오죠. 그런 기사. 우리 신문을 보고 이제 신문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신문에. 예. 그러니까 신문이 매답을 해주는 거지. 뭐 내가 뭐 활동을 할 수 있겠어. 그 중학교 그 선생님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학생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 그 신문이 상당히 보수적인 신문들이 많았네요. 네. 그래서 백범 김구가요. 김구의 정치 이상이 그때부터 갈라짐으로써 백범과 이승만에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때까지는 뭐 하더라도 백범과 이승만은 서로 정치 이상이 같았는데 그로 인해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아니 그 김구가 상해 중정 시절 보면 처음에 안창호 밑에서 좀 문직이라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굽신굽신거리면서 가서 하나 경호실장 완장 한자 차고 시작이게 안창호 석에 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 맞아. 학력이 없잖아요. 학력이. 그런데 그때부터요. 그때까지는 이승만과 김구는 형님 동생하고 합치돼서 그때부터 분리돼 버려. 아니 북한의 그 성시백이라는 불악시한테 이 좀 놀아난 것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김구가 불악시.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그때부터 백범 김구가 너무나 참 도박을 한다 하고 생각하고 참 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치단체 정당제 시민단체 통합해서 연석회의라고 해. 정치회의 했거든요. 하니까 이승만은 콧등을 끼면서 이런들이 다 김일성에게 백범 김구와 서로 같이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거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막 육자백이 이용을 하는 거라 이승만을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데 반대하다니 하고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남한의 분위기는 앞으로 자기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이라는 것이 컨센서스가 이미 만들어졌을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요. 정치 신문에 보도하기를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여론조사 했겠죠. 여론조사를 했어요. 정식으로 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정치단체에서 실시했어요. 하는데 압도적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것이 나와요. 그 통계가 나옵니다. 대세로 이승만 박사인데 김구가 표 떨어지고 콘에 모르니까 2판4판 그러니까 말이지. 2판4판이에요. 김일성은 말이지. 꼴찌야. 그 여론조사에 꼴찌야. 아주 압도적으로
이승만이요. 그래서, 자, 그걸 제가 50년대 참 궁금한 게, 49년도입니까? 그 반민특위 해가지고, 6.25 1년 전에, 그 반민특위를 해가지고, 친일파 청산하라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해가지고, 반민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게 한 6개월 하다가, 그게 해산되고 1년 뒤에 6.25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분위기를 어쨌습니까? 그때 분위기 좀 말씀해 주세요. 언제요? 49년도에 반민특위 조직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충돌하고 했지 않습니까? 국회하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분위기 어린 시절에 신문에도 보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때 이제 어떻게 된 거 아니? 그때 소위 이제 반민특위라 해서 그 기구가 만들어서 예. 국회에서 만들어졌죠. 친일파를 다 잡아들여. 예. 뭐 수사권도 있고 처벌권도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체포된 사람이 출은 이광수요. 그렇죠. 이 수갑 거 사진 나왔더라고요. 수갑 찬 거. 그 첫 번째 인물이 출은 이광수입니다. 출은 이광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친일파라기보다는 면전복부입니다. 앞에서는 친일, 돌아서면은 항일운동, 독립운동 이렇게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체포되어 투옥한 사람이 바로 이광수입니다. 이광수를 체포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옥살이를 하고. 그 위원회가 체포권을 갖고 있었네요. 체포권을. 그렇지. 경찰에. 경찰권을. 와. 예. 수사. 와, 무시무시한 권한이. 그래서 심지어 마다들이 말이야. 주는 이광수의 마다들이 자기가 말이야 아버지 대신으로 옥살을 하겠다 하고 그 작단을 치고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바로 이승만을 때려잡겠다 이거예요. 그쪽으로. 친일파를 구실을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그래서 그러면 그 친일파를 이광수를 체포해서 하게 한 그 배경의 인물은 북한 좌익 계열이. 북한 좌익 계열이 그렇게 부추깁니다. 부추겨서 그래서 결국은 그래야 명분이 서는 거지요. 자, 친일파를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협의해서 대한민국 한국 정부를 수립하겠다 이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 명분이 서는 거지. 제가 궁금한 게 좀 자꾸 되풀이되는 건데 제가 좀 기자적인 그런. 이광수 연구의 출발이 어릴 때부터 하자는 건 아니고 언제 누굴 만나가 어떤 계기로 이광수의 딸이 했든지 하여튼 누가 어떻게 해서 무슨 권유로 이걸 연구에 착수했든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무슨 권유로 갑자기 한미관계 하시다가 이광수 연구로 뛰어들었냐는 겁니다. 뭔가 이게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책을 읽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권유한 겁니까? 내가 이제 한 번을 고서점에 들르니까. 고서점에, 예. 고서점에 들리니까, 일본 말로 아주 참 붓글씨를, 써서 하는 편지를, 이광수가 쓴 편지를 발견을 했어요. 헌책방에서? 그래서 내가 자꾸 내가 막 한탄을 했어요. 그걸 사서 보셨구만요. 내가 샀다고요. 예. 거야 아마. 그 전국적으로 옛날에는 헌책방이 많았습니다. 유명한 헌책방. 요새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이제 그것을 구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편지를 이제 분석을 쫙 해보니까. 그 일본말 좀 어느 정도 하시죠? 일본말. 그래도 할 수 있죠. 예. 그 내용이 뭡니까? 그래, 결국 이제 내가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그만두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참, 내선 일체에 협력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야. 예. 그건, 예. 그러면 누구한테 보냈느냐? 바로 그때 일본에서는 창씨 개명을 했거든. 예. 응? 30몇 년, 30년 초반인데. 창씨 개명을 했는데 이광수가 1차로 말이야 경성 부청에 가서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예. 가야마 미스로 예. 향산 광랑 가야마 미스로를 갖고 경성 부청에 상시 개명을 하고 나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 누구냐? 일본의 가장 국부론자인 도쿠도미 소호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 무슨 교문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예. 도쿠도미 소호한테. 그 책 어디지? 하여튼 예, 말씀하세요. 예. 도쿠도미 소호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지금부터는 독립운동을 그만두고 내선 일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하고 향산 광랑의 이름으로 그 편지를 보낸 거야. 나는 그 편지를 입수를 하고 나서 내가 한탄을 했어요. 이토록 이광수는 친일파구나. 그 책, 그 자체를 보면은 지독한 친일파야. 예.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마구 이승만을 때려잡으려고 마구 돌을 던지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연구를 해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그 책을 낸 것입니다. 그 이광수 딸이 만나게 된 그거는 어찌 됐다 그랬죠? 그거는 어디 연결? 그래서 나는 그때 이광수의 딸이 막내 딸이 첫 번째 딸은 이정란이고 이정란 이제 막내 딸은 이정화야. 이정화 미국 이정화야. 재밌었어. 이정화가요 6.25 사변 때에 이제 부산으로 이제 모두 피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아버님 준원이라는 그 자서전 비슷한 것을 썼어요. 아, 1차로 책을 썼구만요. 그때 내가 어릴 때 말이지 중학교 2, 3학년 밖에 안 될 그때야. 근데 그걸 말이지. 읽었습니까? 그것을 내가 그 두의 상권에 있으면서 그 책을 구해서 읽었어요. 이정화 박사를 언제 한번 만나보지 하고 내가 말이지 아주 내가 꿈에도 그립도록 그렇게 말이지 그리워했던 것이고. 그럼 교회 가서 막 좀 비신 거 아닙니까? 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 꿈이 이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 계기가 됐고. 그렇게 계기가 됐는데 예. 웬걸 나는 이정화 박사를 만날 수가 없다. 예. 이정화 박사가 뭐가 답답해서 나를 만나겠느냐. 그런데 그 논문을 예. 이광수가 그렇게 참 창씨 개명을 하고 독립운동을 그만두겠다 하는 이 편지가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거든. 예.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나는 해봤는데 그걸 10년 흘렀잖아. 세월이 그만큼 그러고. 마음속으로만 있었지. 이정화 박사를 만날 수가 없었겠다. 예. 만날 수가 그 없겠다. 계기는 언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에서 온 사람이 아주 친한 분이 그 당구대입니까? 당구대 아니야. 연희 전문학교 출신이야. 연예부랄까. 연희 전문학교 출신인데 이분이 한번 나를 찾아왔어요.
내라의 논문을 읽어봤는데 하도 감격해서 그 논문을 그 이정화 박사 갖다 바쳤다. 이정화 박사 읽어보니까 이게 지혜가 차거든요. 이거 단국대학 김원모 교수를 자기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춘원학회가 성립이 되고 할 때에 한국에 왔다. 김원모 교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그래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는 그 춘원 연구학회를 적극적으로 했지. 내가 우리 원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춘원학회가 성립된 것이다. 아니, 그럼 정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광수 연구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고 발전되고 있었습니까? 잡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이광수뿐만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나 이런 데 문학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물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럼 밝혀진 것이 친일파들의 다양한 종류, 속성, 그 다음에 이제 이중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한 친일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내면의 세계를 밝혔구만요.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한국이 큰 업적. 요새 보니까 이광수 문제에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속도가 벌었어요. 그렇죠. 많이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이야기. 매도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이광수, 나의 아버님 춘원. 예,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예. 자서전 비슷한 거야.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밝혀놨지만은, 결국은 나는 말이죠. 그 때문에 춘원학회가 성립이 됐다 하는 것은 내가 자부라는 거예요. 예. 그때 이국에 끌려갈 때는 가족들 안 데리고 가고, 그 남자만 괴뢰군이, 북괴군이 데려가고, 이 가족 식솔들은 안 데려갔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맞아. 그거 좀 특이해요. 여인들만 끌고 갔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친일파 청산 작업에 대해서 그거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이 박사, 이 대통령을, 그 정권을 친일파로 몰아간 의도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거 좀 어떻게 그때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바로 이거 터졌잖아, 1년 뒤에. 그때는, 이광수가 예. 친일파라는 그 누명을 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자기 말로 끌 수가 있습니다. 워낙 그렇게 예. 글을 쓰고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썼으니까 예, 예. 뭐 벗어날 길이 예, 없어요.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벗어나게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은요, 이 춘원학회를 성립하는 데에 내가 결정적인 중심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은 내가 자부하는 바입니다. 아이고, 동네 교수들이 또 처음에는 막 깐술 그것처럼 김문무 교수님한테 처음에는 그거 좀 비판하고 한 점이 있었죠. 공격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용기 없으면 그건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춘원 이광수 나의 아범 자서전 말이죠. 비싼 거는 예. 그 후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그 후문에 나와요. 예. 내 이름이 예. 김아봉의 교수 그 덕으로 그렇게 했더라. 그 나옵니다. 그거 있을 거야 뭐예요. 예. 그러면 이승만 정권 시절에 아주 10대 정충을 보내셨는데 결국 이제 4.15 부정선거를 했지만은 그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지금 돌이켜보면은 종합적으로 요새 지금 대통령들 엉망 많지 않습니까? 감도 안 되는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법을 했다 해가 설치고 있는데 참 국민들이 참 가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현실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던 그 건국 정신 이것이 훼손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정리를 당시를 생각해 보신다면. 예. 그것을 내가 정리를 하죠. 예. 뭐냐면은
이승만은 어디까지나 정통정부 아이덴티티가 있는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승만의 그 주장이야.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인 파트너십.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유엔 뜨뜻하게 아주 명분이 있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서 선출된 대통령 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이것이 이승만의 정치적 이상이야. 이 정치적인 이상을 달성하려면은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 북한의 김일성은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야. 어디까지나 이것은 남북 정치적인 그 회합을 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바로 4.3 사건, 11사건, 여순 반란 사건, 이런 사건이 모두 다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 사건 터졌을 때 우리 안동에서 김 박사님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식이 들어받고 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4.3은 남로당 폭동이었다고 발언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안동에서 그 소문 듣고 했을 때 그 분위기는 4.3 총선, 4.3 사건이 총선 반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김홍모 교수님은 그 제주 4.3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난 그 4.3 사건이 소위 이제 북한의 그러한 정치적인 지령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나는 그 당시에는 그 소상한 내용을 몰라요. 소상한 내용을 모르고 다만 여순 반란 사건, 또 10월 1일 날 또 대구에서 났습니다. 대구. 11 폭동 사건. 그것만 알지 그건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건 그렇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유엔 감시하에 명분이 얼마나 섭니까 이거. 이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끝나고 나서 모두가 이 4.3 사건이니 여순 반란 사건이니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에 결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46년 10월 1일 10월 폭동이 있지 않습니까? 46년. 그때도 그 소식을 우리 김교수 어르신이 그 안동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그 어땠는가? 미군정이 막 못된 짓을 했는지 아니면 남로당이 사고를 쳤는 건지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것 좀. 46년 10월 폭동.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정요? 미군정. 예. 미군정은요. 예. 철저하게도 좌익에 놀아나는. 자익 실체를 모르고 그냥 이리 쓰려고 저리 쓰려고. 아이고, 완전히 좌익이야. 좌익이라고 다 봐주고 말이지.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요, 이승만이가, 그 남로당 전험하고는 상종할 바 아니요.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 미군정이 이 남로당이라든가 좌익에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를 그냥 프리핸드로 방치를 하면서 그 46년 10월 폭동이 터졌다 그래 보시네요. 예, 그래서 이승만은요 정치 감각이 뛰어나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46년 10월 폭동을 보고 이 좌익하고는 상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도미를 해야 돼. 미국에 가야 되겠다. 미국에게 하소연해서 내가 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겠다 하고 하니까 아이고 뭐 장기화에 갈 비행기가 있어야 말이죠. 메가더 사령관에게 그 실토를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요. 메가더 장군을 초청을 했는데 기뻐 공항에 들어와서 메가더를 끌어안고 우리 한국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막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명령하십시오. 한국을 살려주겠습니다. 한국을 살려주겠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천, 그 북한이 탱크를 앞세우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어요. 세상에.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이승만은요, 긴급하게 한강다리를 건너고 나서 한강다리를 폭발을 시킨 뒤에, 그 대전이죠, 대전? 예, 대전. 대전으로 내려가서 예. 대전에 있는 그 국민학교 교무실에서 타이프라이터를 꺼내서 타이프라이터를 칩니다. 누구에게? 트루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거야. 트루만 대통령에게 간절한 편지를 한 거야. 한국을 좀 구원해 주시오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트루만 대통령은 미 8군을 한국에 파견해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겠다 하니까 참모들이 모두 다 아이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확전될 것이다 하고 염려하니까 모든 것은 내 책임을 진다 하면서 미 8군을 보낸 것입니다. 이 미 8군이 주한 미군의 하나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도로